국조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 국조 기자들이 저게 수사 기법이다. 이용재 의원이 그 조윤선 장관을 몰아치는 18번이나 몰아치는 저 방법은 수사 기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 이제 피의자에 따라서는 그런 방식이 통할 사람이 있고 통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네. 김규춘 실장이 앉아 있었으면은 네. 그런 방법을 해서 안 통했을 겁니다. 김규춘 실장 그런 방법을 안 통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고 네, 예. 예, 우리 조윤선 장관의 경우에는 그날 이제 동행 명령장 발부를 받고 어쨌든 나왔지 않습니까? 네. 나왔고 또 제가 질의하기 전에 미리 문체부 장관의 입장에서 뭐 사과 성명이 비슷한 것도 좀 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일종의 마음의 준비가 이만큼 돼 있는 거지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조금만 밀어주면은 네, 네. 넘어질 준비가 돼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더 밀어줘야 되는 거죠. 아, 그럴 확실히 때. 밀어주면은 네. 넘어질 준비는 돼 돼 있는. 있지 않았을까? 그거를 읽으신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조윤 장관이 이제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증거가 어디까지 파악됐는지 아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미 문체부 직원들이 다 조사 받았어요. 네, 네. 갔다 와서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아, 갔더니 특검에서 이러이러 서류 다 들이밀고 있던데 다 갖고 있던데요. 예. 우리 다 폐기하라고 했는데 어디서 찾아냈는데 그거 다 갖고 있더라고요. 예, 예. 방법이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죠. 아 이게 뭐 빼도 박도 못하는구나. 결국에는 자기가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작성에 관여했는지 나이 때 장관 와서 보고를 받았는지 근데 그 이후에 은폐 과정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라는 것은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예, 예, 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끝까지 버텨서 증거 앞에 무너져서 되게 되면은 네. 형량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예. 다른 정치적 입지에도 상당한 곤란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조윤선 장관이 18번만 답을 했지만은 예.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조윤선 장관 이재용 부회장하고도 인연이 있으신데 조 장관하고도 사실 동기시라면서요. 사실 동기는 아니고요. 네. 조윤선 장관 23기고 제가 24기니까 1년 선배죠. 아. 그리고 이제 학과는 틀리지만은 거기는 서울대 외교학과, 저는 예, 예. 서울대 법대 그래서 예. 더 대학으로는 동문이고 예, 그런 예. 그러니까 대학도 선배신 거죠, 1년. 그렇죠. 예. 3년 선배입니다. 3년. 3년 선배세요? 예. 아, 대학은 3년 선배. 예. 사실은 조윤선 장관이 좀 늦게 됐나 그렇죠. 보죠? 저보다 2년 정도 늦게 됐다고 예, 보면 그렇군요. 누나네. 그렇죠. 누나입니다. 누나인데 제가 더 오빠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액면가로. 네. 18번 만에 그 입을 여셨어요. 예.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조 장관이 김성태 위원장한테 좀 항의를 했다면서요. 이용주 의원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나를 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래도 국무위원인데 항의를 했다면서요. 항의라기보다는 이제 정회 시간이 있었어요. 정회. 그러니까 정회 예. 시간에 이제 위원장실로 가서 있었고 저도 있었고 또 마침 이제 김경진 박봉계 의원까지 있었어요. 예. 간사들. 예. 있었는데 네. 지원선 장관이 이제 더 이상 오후 그 시간 정회 끝나고 나서는 예, 예. 자기 더 이상 못 하겠다. 더 이상 집에 이제 간다. 그렇죠. 집에 간다. 내지는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다. 있더라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서 예. 더 이상 답변을 못 하겠다. 이렇게까지 해갖고 어떻게 하겠냐 예. 하고 있었고 또 조윤선 장관하고 우리 또 김성태 위원장은 옛날 새누리당에서 같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좀 동명이 다들 상냥이라고. 인연들이 있어요. 예. 또 박범계 의원하고 또 같은 예. 사법연수 동기고. 이렇게 또 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가버리면은 또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저로서는 네. 저로 인해서 조윤선 장관 저렇게 털털 털고 가버리면은 네. 조윤선 장관 입장이 더 곤란해지는 거죠. 네. 설득을 해서요. 네. 이미 여기는 여기까지인 것이고 네. 여기까지 왔는데 네. 만약에 그냥 가버린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더 이상하게 생각하겠냐. 조윤선 장관 더 욕 먹죠. 그렇죠. 거기서 증언 거부하고 집에 게다가 만약에 가버리면 집에 안 가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까 증언 거부권 행사했다 입 닫고 있으면 더 이상한 더 생각이- 이상하죠. 예. 만약에 앞으로 정치 안 할 거면은 모르지만은 예.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적절치 않다. 꿋꿋이 버티라. 예. 버텨주시는 게 예. 맞다. 예. 설득해서 오후에 예. 계속했습니다. 그런 거군요. 이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저희가 처음 듣게 된 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건데 사실 이용주 의원이 이렇게까지 몰아치니까 나 안 하겠다. 나 집에 갈래. 그러면은 지금 있긴 하는데 증언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설득해서 앉혀놓은. 근데 조 장관도 왜 이런 판단? 그 정도로 화가 났던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 모욕이라기보다는 네.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한 거죠. 예를 들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예를 들면 작성에 관여했는지 네. 그다음에 장관을 보고받았는지 그다음에 네. 폐 은폐에 관련했는지 그중에 네. 하나만 인정을 한 거잖아요. 리스트 존재 자체. 그렇죠. 이 말은 결국에는 네. 앞으로 더 네. 자기 작성했는지 대해서는 너무 심하게 물어보지 말아라. 내지는 은폐 관여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물어보지 말아라. 그런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네. 그런 질문들이 좀 강도가 적게 네. 날아갔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날 그러니까 두 분이 화제가 됐는데 이제 그 이용주 의원님 그 예스예요 노예요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조윤선 장관의 답변 태도였어요. 의원님 뭐 그거는요 그게 아니고요. 뭐 계속 말을 돌리는 그 이 좀 올려주세요. 저희 그 댓글로 그 조윤선 장관 말투 그대로 올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읽어주시면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태도를 볼 때 같은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또 이제 선배로서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이제 조윤선 장관이 뭐 이번 청문회 한 번 한 것도 아닐 것이고 네. 그다음에 국감에서부터 이건 논의가 많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벗어 나왔던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헤쳐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안 통한 거죠, 그냥. 그렇군요. 이전에도 이제 국감 때라든지 그럴 때도 다른 의원들이 그런 태도를 좀 몇 번 하다가 말하니까 네. 아, 이거 몇 번 하면 말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화근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 김기춘 실장 같은 사람은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이분도 사실은 특검 왔었죠. 예. 그래서 구성을 했었어요. 김기춘 실장 같은 분은 명확한 자료를 들이대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도 이제 김기춘 실장이 저도 뭐 일조를 했지만 박영선 의원이 확실히 쓰러뜨린 것이 뭡니까? 그 동영상, 네. 동영상 딱 들이비니까 예, 예. 눈앞에 보니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 예. 자료를 이제 네티즌들이 제보를 해서 예. 김기춘 장관은 그렇게 증거를 들이밀어야지만이 말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장관 실장이죠. 네. 실장이 이런 문제가 됐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모든 증거를 없애는 것부터 먼저 했어요.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증거 없애고 증거인멸. 핸드폰 다 깨고 다른 데 다 없애요. 예. 이러면 시간을 벌면서 그것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나오면은 김기춘 장관은 인정을 할 겁니다. 증거가 나오면은 증거가 나오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 증거를 찾는 게 이제 특검의 일이 될 거죠. 그 전직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 거죠. 중앙정보부에 오래 일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를테면 증거주의. 증거주의 그리고 검사들이 어떻게 일한다는 걸 아는 거죠. 검사들이 어떻게 일한다. 검사 선배니까. 어떻게 근데 이거 일하냐. 너무 악용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 출신으로서. 살라면 볼 수 있겠습니까? 살려면은 자기가 살려고 살려면은, 예. 자기 살려고 조직에 있는 이런 것들을 참 이게 그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봐야죠. 그 정말 고위공직자들이요 타의 모범을 보이지는 않더라도 남들만큼만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들만큼 더 해야죠. 더 해야지. 모범을 예. 보여야지 맞죠. 왜 예. 그러냐면은 고위 공직 뭐 어디서부터 고위 공직자인지 모르겠으나 네. 아직까지는 공직자로서 어드밴티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없다 그렇죠. 했다 없었다 하더라도 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값을 해야 되는 것이고 속된 말로 옛날에 이거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깡패들도 네. 대장을 하려면 고깃값을 해야 된다. 고깃값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 깡패들끼리 밥 먹으면은 예. 대장이 제일 먼저 고기를 먼저 먹지 않습니까? 예. 그 먹는 대가가 뭐냐? 예. 나중에 싸움할 때 제일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칼이 돌아다니, 총이 돌아다니,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 그걸 해야지만이 고기 한 점을 먼저 집어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그렇다면 고기 먼저 집어 먹었으면은 어려운 환경일 때 나서서 해야 되는 게 맞는 맞아요. 거죠. 예. 근데 그것이 깡패의 도리인데 그거보다 못한 도리를 하면 되겠냐는 거죠. 깡패만도 못한 깡패만도 못한 고위공직자가 돼서야 예. 어떻게 일반 국민들한테 예. 국민들이 좀 따라주라 예. 설득하는 게 예.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제일 열받는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그 소위 그 일테면 뭐 시장에서 상인들이 하는 최소한의 도의, 상도의도 안 지키는 예? 자기 살려고 모든 것들을 지 유리한 대로 전부 짜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우리 제가 보기로 박근혜 대통령인 박근혜 거죠. 대통령이죠. 뭐 본인이야도 그래서 손치더라도 예를 들면은 윤전추, 유영선 이런 사람 내 보내야죠. 나가서 거짓말을 하든 네. 뭐 묵비권 행사하든 어떻든 간에 네. 내 보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 용서 받을 수도 없는 거죠. 장시호 씨 있지 않습니까? 예.
최순실 씨의 조카인데요. 이분이 태블릿 PC를 새로 내놨어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증거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장시호 씨의 태도는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원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통할까? 특검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통한다고 어떻게 봐야죠. 통한다고 봐야 된다. 통한다고 오, 봐야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미운 사람 중에서 첫 번째로 미운 사람, 두 번째로 미운, 세 번째로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면은 네. 검찰이나 법원은 거기에 상응해서 네. 도와줍니다. 그래요. 검찰은 수사로서도 수사 과정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재판 사법부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그런 것들 반영하게끔 양형 자료로 네. 그런 것을 태도를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미리미리 점수를 벌어넣는 거죠. 지금. 장시호 씨가 미리미리 점수를 벌어놓는 거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독일에서 이모가 전화해가지고 야 거기 집에 가면 뭐뭐뭐 있는데 그거 좀 챙겨가지고 네가 좀 갖고 있어라. 그 중에 하나가 태블릿 그렇습니다. PC였다는 거고요. 예. 그 또 하나가 금고가 있었다는 건데요. 이 예. 부분에 대해서도 장시호가 입을 열면 판도라의 상자가 또 열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근데 그 금고 지금 이제 못 찾은 금고가 좀 두 개가 있다고 원래 네 개가 있었는 두 개가 네. 있다는 건데 예. 빨간색 금고, 검정색 예. 금고라는 예. 그런 취지인데 예. 아마 그 소재는 장시호가 모르지 않을까. 이제 모른다. 존재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기사들 보면은 그걸 옮길 때는 그 당시 집사로 있었던 다른 두 사람, 네. 옮긴 사람, 예. 다른 사람이 예. 옮겼다고 돼 있어서 예. 예. 옮겨간 장소는 모르는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옮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네. 열심히 지금 찾고 있을 겁니다. 예. 찾고 있을 건데 못 찾았다고 봐야죠 아직까지는. 옮긴 사람, 그러니까 예. 최순실의 물건을 옮긴 집사 2명, 이 사람을 특검이 찾아야 되고 이 빨간 금고, 검은 금고, 빨간 휴지 줄까 노란 휴지 줄까도 아니고 둘 다를 찾아야죠. 둘 다를. 둘 다를 다 찾아야 되는 빨간 금고, 검은 금고, 둘 다를 다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장시호가 언급했던 이 태블릿 PC는 지금까지 최순실이나 다른 그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출처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출처에 대해서는 예, 장시호가 어떤 경우로 내가 받았다. 그리고 CCTV 가 이모가 가져가라고 해서 갖고 온 건데 훔쳐온 게 아니다. 일단 출처에 대한 논란은 네,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검토해놓은 자료를 보니까 네. 최순실이 쓸 수밖에 없었던 네. 사용한 게 맞다. 예, 여러 가지 예. 지점이 있고 예. 더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것이 나타난 게 그 안에 있는 자료들 중에 대통령과 최순실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가 나와 있고 네, 그렇죠. 특히나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이 삼성 뇌물죄 관련에 있어서 결정적인 제가 보기로는 증거가 있는 것 같아요. 결정적 증거. 결정적 증거가 왜 그러냐면은 삼성에서 지금 쪽에서 네. 열심히 이야기했던 논리가 이거였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7월 25일인가요? 7월 네, 15일인가요? 2015년 7월 25일. 7월 25일 날 대통령 독대를 했는데 네. 아니 그 전에 네. 삼성 합병 그 전에 결정이 된 거다.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근데 7월 10일 날 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전 시점에 네. 그 이전 시점에 삼성과 청와대와 최순실이 그걸로 논의했다는 이메일이 그 전에 나와 있는 거. 그 전 그렇죠. 일자에. 그 전 일자에. 100개가 그거구나. 그 전에가 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삼성에서는 아니 그거는 우리 이미 끝난 다음에 만났는데 무슨 그 전에 걸 논의를 그렇죠. 했겠냐라고 예, 예. 형식적으로 논리로 그 들이밀고 있었으나 네, 네. 그걸 깰 수 있는 논리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뇌물죄는 벗어날 수 없다. 누가 딱 보더라도 네. 그런 의심이 있었으나 네. 증거를 못 잡고 있었는데 네. 나타나게 된 거고 예. 이제 또 하나는 문영표. 네. 이제 또 입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은 네. 대통령이 이거 해결하면은 국민연금에 이상 보낸댔습니다. 이거 막 나왔잖아요. 예. 이게 주위에 한 명씩 다 천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 그 정봉주 의원 있잖아요. 예. 정봉주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감옥 가면 다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보통 예. 예전에는 요즘 밤샘 수사 이런 게 없습니다. 예. 예전에 밤샘 수사가 있어서 제가 처임 검사 할 때만 하더라도 예, 예, 한 예. 3년 4년 차까지는 예. 밤샘 수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그럼 검사도 밤새고 피의자도 밤새고. 그러죠. 대신 예. 검사들은 수사관과 돌아가면서 밤새고 피의자는 혼자 혼자서 생으로 계속- 밤새고 하니까 이제 새벽 3시나 4시쯤 해가 뜰 때쯤 되면은 예. 마음이 바뀌게 된다. 아. 그때 좀 강력히 밀어주면은 예. 자백한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죠. 예. 아니 근데 국조도 보면 밤에 주로 저녁 시간대 불어요. 이거 예. 맞습니다. 예. 아까 말했잖아요. 버틸 때까지 버틴 후 그 모습을 보여준 후에 넘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발랑락 넘어지면은 너무 욕 먹으니까 욕 먹으니까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이쪽 또 최대한 그때까지 밀어주고 이쪽은 이게 또 밀어주고. 네, 삼박자가 돼야지만이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럴 확실히 때. 밀어주면은 네. 넘어질 준비는 돼 돼 있지 있는. 않았을까? 그거를 읽으신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조윤상관이 이제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예. 증거가 어디까지 파악됐냐 아는 거예요 지금. 그 이미 문체부 직원들이 다 조사 받았어요. 네네. 갔다 와서 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갔더니 특검에서 이러이러 서류 다 들이밀고 있던데 다 갖고 있던데요. 예. 우리 다 폐기하라고 했는데 어디서 찾아냈는데 그거 다 갖고 있더라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죠. 이게 뭐 빼도 박도 못 하는구나. 결국에는 자기가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작성에 관여했는지, 나이도 장관 와서 보고를 받았는지, 근데 그 이후에 은폐 과정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빼도 박도 못 하겠구나라는 것은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아까 말한 대로 끝까지 버텨서 증거 앞에 무너져서 되게 되면은 입을 여셨어요. 예.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조 장관이 김성태 위원장한테 좀 항의를 했다면서요. 이용주 의원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나를 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래도 국무위원인데 항의를 했다면서요. 항의라기보다는 이제 정회 시간이 있었어요. 정회. 정회 시간에 이제 위원장실로 가서 있었고 저도 있었고 또 마침 이제 김경진 박봉계 의원까지 있었어요. 간사들. 있었는데 지원선 장관이 이제 더 이상 오후 그 시간 정회 끝나고 나서는 자기 더 이상 못 하겠다. 더 이상 집에 간다. 그렇죠. 집에 간다. 내지는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다. 있더라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서 더 이상 답변을 못 하겠다. 이렇게까지 해갖고 어떻게 하겠냐 하고 있었고 또 조윤선 장관하고 우리 또 김성태 위원장은 옛날 새누리당에서 같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또 좀 동명상련이라고. 인연들이 있어요. 또 박범계 의원하고 같은 사법연수 동기고. 이렇게 또 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가버리면은 또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로서는 저로 인해서 조윤선 장관 저렇게 털털 털고 가버리면은 조윤선 장관 입장이 더 곤란해지는 거죠. 설득을 해서요. 이미 여기는 여기까지인 것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그냥 가버린다고 그러면 근데 얼마나 더 이상하게 생각하겠냐. 조윤선 장관 더 욕먹죠. 그렇죠. 거기서 증언 거부하고 집에 게다가 가버리면. 만약에 집에 안 가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니까 증언 거부권 행사했다 입 닫고 있으면 더 이상한 더 이상하죠. 만약에 앞으로 정치 안 할 거면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적절치가 않다. 꿋꿋이 버티라. 버텨주시는 게 맞다. 설득해서 오해 계속했습니다. 그런 거군요. 이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저희가 처음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건데 사실 이용주 의원이 이렇게까지 몰아치니까 나 안 하겠다. 나 집에 갈래. 그러면은 지금 있긴 하는데 증언 거부하겠다. 이런 국조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 법조 기자들이 저게 수사 기법이다. 이용주 의원이 그 조윤선 장관을 몰아치는 18번이나 몰아치는 저 방법은 수사 기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까? 이제 피의자에 따라서는 그런 방식의 통할 사람이 있고 통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김규춘 실장이 앉아 있었으면은 그런 방법을 해서 안 통했을 겁니다. 김규춘 실장 그런 방법을 안 통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 조윤선 장관의 경우에는 그날 이제 동행 명령장 발부를 받고 어쨌든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고 또 제가 질의하기 전에 미리 문체부 장관의 입장에서 뭐 사과 성명이 비슷한 것도 좀 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일종의 마음의 준비가 이만큼 돼 있는 거지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조금만 밀어주면은 넘어질 준비가 돼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조금만 더 밀어줘야 되는 거죠. 형량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입지에도 상당한 곤란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윤선 장관이 18번만 답을 했지만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조윤선 장관 이재용 부회장하고도 인연이 있으신데 조 장관하고도 사시 동기시라면서요. 사실 동기는 아니고요. 조윤선 장관 23기고 제가 24기니까 1년 선배죠. 그리고 이제 학과는 틀리지만은 거기는 서울대 외교학과, 저는 서울대 법대 그래서 더 대학으로는 동문이고 그런. 그러니까 대학도 선배신 거죠. 1년. 그렇죠. 3년 선배입니다. 3년 선배세요? 대학은 3년 선배. 사시는 조윤선 장관이 좀 늦게 됐나 보죠. 그렇죠. 저보다 1년 정도 늦게 됐다고. 그렇군요. 누나네. 그렇죠. 누나입니다. 누나인데 제가 더 오빠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액면가로. 18번 만에 그